이미지 그리고 첫 문장. 영화 용어로는 제너레이티브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소설로 따지면 첫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벌새를 얘기할 때 많이들 자전적인 얘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자전적이었다라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무엇을 이 작가가 기억했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 마음을 흔들고 울리고 찢어놓는 어떤 것들을 쓰면서 내가 직면하게 되고 그것을 통과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못 쓴 글이라도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비주얼 스토리텔링 하는 건 감정이 카메라의 눈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주신 것 중에 연약해진다는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전 인상에 깊이 남았는데, 이제 그 글을 쓰신 분은 김현수 작가님이시고 남성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남성분이 뭔가 내가 연약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와 여성이 연약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일단 남성 작가의 글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예술가는 결국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어떤 허구의 이야기들, 극명화 이야기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전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강조할 때는 내 스스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한테는 벌써 하면서 그 시대에 느꼈던 불안이나 공포, 그러니까 내가 유년 시절에 느꼈던 불안이나 허무함, 이런 슬픔들의 그림 얼굴들을 제가 찾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소재건 창작자는 이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소재를 다루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했을 때는 저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그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상화하지 않는 태도. 윤리적인 측면에 관해서 분명히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사적인 서사의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적인 것이 뭔가 공적인 것이다라고 했을 때 공적인 것을 취득하는 어떤 가장 간단한 방식이 뭔가 우리가 다 공유한 어떤 재난을 끌어들이는 것도 하나의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비평을 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그러한 측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했을 때 반대로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게 어떤 소외시키지 않고 대상화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작자들도, 그러니까 비평을 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모든 샷에는 다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벌새를 보자마자 가장 궁금했던 거는 그 벌새의 계절에 대한 배경이었거든요. 중간중간 샷에 이것이 이제 가을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어떤 낙엽을 보여준다던가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벌새로 통해서 이제 감독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단절된 것에 대한 연결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저희가 계절을 생각을 했을 때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라고 이렇게 약간 이분법적인 생각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을이라는 계절 자체가 그런 여름과 겨울을 이어주는 아까 말씀하신 배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계절이니까 혹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계절적인 것을 끌어오신 건지 되게 궁금하고. 처음부터 1년을 다루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초여름 같은 혹은 학기 초봄, 그러니까 봄, 약간의 봄,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가을, 이게 세 계절이 벌새 그 배경인데요. 그렇게 했던 건 사실 이제 실제 일어났던 타임프레임을 이렇게 가져가고자 했던 게 있었어요. 저는 그 병원에서 아버지랑 은희랑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가 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때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은희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한 가지 감정만 있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서늘하게 바라보고 싶지만 마음으로 그럴 수 없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고, 그 감정이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그 아빠를 바라볼 때 머리로 뭔가 좀 더 거리 둬서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연민에 있구나, 그런 자기연민의 가부장이
뭔가 맥락이 없는 눈물이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런 입장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동시에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어떤 맥락이 조금 벗어난 눈물일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조금씩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 어떤 위로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건가라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을 좀 같이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이 사람들이 서로를 견디면서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아주 조각조각이라도 애정을 확인하고 그것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애처로움 동시에 이 사람들이 되게 인간적이다라는 것을 같이 좀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애증관계를 별로 그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애증관계도 그게 너무 그 애증관계라는 게 그 뭐랄까 이성의 가족에서 엄마의 그 모성 신화 때문에 애증관계가 되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 그 엄마가 공무원처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외로움을 느끼는데 거기에는 어느 누구의 잘못도 없다라는 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애증관계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